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얘기해 드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, 까미의 이방인입니다. 이방인은 사실 그렇게 긴 소설은 아니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첫 문장부터가 굉장히 충격적. 예를 들면 딱 이런 거죠. 오늘 엄마가 죽었다. 아니야, 어쩌면 어제.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.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얼핏 보면은 이거 무슨 연쇄살인범 추리소설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소설은 아니에요. 줄거리도 되게 간단해요. 이 메르소라는 주인공, 방금 어제 아니면 오늘 엄마가 죽었나 이렇게 독백을 한 이 메르소라는 남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양로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 장례식에 갑니다. 근데 거기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보여요. 자,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보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괜찮은데요. 안 봐요. 그리고 보통 그날 밤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는데 메루소는 그냥 꾸벅꾸벅 잠을 잘 잡니다. 담배도 펴대고 커피도 한 잔 마셔가면서.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자기의 어떤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 해수욕을 갑니다. 그리고 거기서 옛 동료인 말이라는 여자 동료를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데 또 마침 그린라이트가 돼요, 둘이.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는데 하필이면 또 영화도 코미디 영화. 그리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레몽이라는 약간 건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편지를 써달라는 거를 또 순수하게 써줍니다. 친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여자친구인 말이랑 그 다음에 레몽의 어떤 친구 집으로 또 놀러 갑니다. 거기서 또 식사하고 그 다음에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. 근데 그러다가 자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을 맞닥뜨립니다. 레몽이 자기 옛날 여자친구를 이렇게 두들겨 막 팼어요. 근데 그 여자의 오빠, 이제 아랍인들이었는데 레몽을 찾아온 겁니다. 계속 미행을 해가지고요. 그래서 마주쳤는데 이때 레몽이 총을 갖고 있었어요. 근데 우리의 메르소는 그 총 나한테 줘라. 그리고 그냥 총 없이 해결을 해라. 라면서 총을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대치 상황은 아무 일 없이 끝나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 레몽하고 마리아하고 다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메르소는 또 한 번 다시 산책을 나오는데 여기서 그 아랍인들을 다시 마주쳐요. 돌아갈까? 그냥 할까? 근데 메르소는 그냥 산책을 밀어붙입니다. 그리고 아랍인이 칼을 빼드는 걸 본 순간 총을 발사합니다. 그리고 그 쓰러진 몸에다가 한 4발 정도를 더 발사합니다. 자, 결국 메르소는 감옥에 가게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데 재판은 메르소의 이 살인행위가 과실치사냐, 정당방어냐, 과잉방어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고 돌아온 날 장례식이 끝나고 코미디를 본 사람이다. 즉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. 그리고 아이러니하지만 사형을 언도받습니다. 그리고 메르소는 고민을 해요. 상고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포기합니다. 왜 포기하느냐? 어차피 상고해봤자 무죄가 될 확률은 적은 것 같고 감옥에서 오래 썩어서 죽느니 지금 죽느나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상고를 포기해요. 그리고 신부가 자기를 면회옵니다. 근데 그때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를 뺏는 거 그것도 이제 화가 나고 그리고 신부가 어떤 뭐 죄 이런 걸 얘기하니까는 신부에게 화를 막 내요.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. 왜 어머니가 그 양로원에서 연애를 새로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지 그걸 이해했다 그래요. 그리고 어머니에게 동정할 필요도 하나도 없었고 자기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리고 희망도 생겨요. 자기의 어렸을 적 아버지를 생각합니다. 그 어머니가 해주신 얘기였는데 니네 아버지는 광장에서 교수형이 있을 때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저 전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 교수형 갔다 오면 막 토하고 이랬는데 나의 교수형에도 그렇게 잔뜩 기대를 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나한테 욕해주고 침을 뱉어줬으면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. 자, 근데 이런 사이코 같은 소설이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?
일단 까미가 던진 첫 번째 화두는 부조리라는 겁니다. 부조리라는 거는 서로 좀 역설적인 거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대표적인 게 메르소의 어떤 재판이 그 사람의 어떤 행위, 총을 발사한 행위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인 거에 집중된 거. 즉 재판의 방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부조리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. 까미는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요. 시지프스 신화에서도 자,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착한 사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고 또 빨리 죽고 그리고 너무나도 악의 극한으로 치달은 사람이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거기다 죽을 때까지도 또 평화롭게 죽고 자,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 어떤 이런 부조리가 이 세상에는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. 그거를 이 소설에서 나타냅니다. 그리고 메르소는 전반부에는 그거에 무감각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후반부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메르소가 잠을 깨어났다라고 까미는 얘기합니다. 즉 까미가 이 잠을 깨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 이 부조리한 현실 반항을 하는 겁니다.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 반항을 했다는 건데 메르소가 할 수 있는 반항은 아마도 사람들의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뭐 흥분하는 거를 자기는 또 즐기고 그리고 자기는 사형이라는 거에 굴하지 않고 뭐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근데 자, 뭐 이거 전통적인 해석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해석을 봐도 괜찮을 겁니다. 근데 저는 이 이방인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싶어요. 즉 어떤 얘기냐? 까미의 이방이 나왔던 시기는 1942년인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. 즉 세계가 굉장히 전쟁이라는 부조리 중에 부조리 안에 갇혀 있었던 세상이었고 뭔가를 막 하고 그런 반항적인 게 정말로 절실히 요구되었던 때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21세기 현재는 어떤가요? 물론 세계 일부에서는 전쟁이 여전히 벌어지고 우리 모든 주변에서는 부조리가 만연합니다.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대다수의 우리들은 전반부의 메르소들처럼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되풀이되고 있는 삶 아닌가요? 자, 그럴 때 저는 오히려 까미가 이방인에서 전반부에 그렸던 메르소의 모습 그게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21세기의 롤모델이 아닐까 싶어요. 무슨 소리냐고요? 전반부의 메르소를 보면은 이런 사람입니다. 현실에 충실해요. 현재만 있습니다. 메르소에게 과거나 미래는 없어요. 항상 현실에만 이 사람은 몰두해 있고 심취해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의 몸이 피곤하면은 그거를 꾸미지 않아요. 드러냅니다. 그게 어떤 사회적인 제약이나 사회적인 어떤 의식, 그게 이 사람을 강압적으로 뭐 속박하더라도 메르소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. 자기의 솔직한 표현을 해요.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대사 어떤 한번 볼까요? 마리가 메르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날 사랑하냐고. 메르소는 아닌 것 같은데? 라고 대답을 해요. 뭐 이런 맥 빠지는 소리를 하나. 근데 그 사람은 그 당시 그냥 현재의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. 근데 난 너랑 결혼할 수는 있을 것 같다. 아니 어떻게 사랑도 안 하는데 결혼을 할 수 있냐니까 네가 결혼을 원하니까 난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고. 그러니까 마리가 그러면 딴 여자가 하자 그러면 어떨 것 같으니까 딴 여자가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네가 지금 하자니까 난 할 수 있을 것 같다. 마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은 꾸밈이 없는 사람이에요. 좀 너무 과하게 꾸밈이 없는 것도 있지만 자, 그리고 이 사람 일처리는 어떨까요? 메르소는 현재에만 심취한 인간이니까 일을 되게 잘해요. 그래서 사장도 일을 진짜 잘해서 좀 너
좀 파리 지점으로 좀 가라. 거기서 좀 일해. 메르소는 파리건 어디건 상관을 안 해요. 그냥 현실에 충실하면 되니까 그냥 하면 돼요. 일 잘하고 인정을 받습니다. 그리고 삶에 어떻게 생각하느냐? 만족하고 행복해요. 특히 그 해변의 산책과 해수욕. 이걸 너무 즐겨요. 그리고 아파트에서 소문이 안 좋은 레몽, 건달, 포주 막 이런 안 좋은 소문이 있는데 우리의 메르소 어떻습니까? 차별적인 시선이 없어요. 그냥 현실만 보는 거예요. 이 사람의 과거 뭐 필요 없어요. 이 사람은. 그냥 현실 그대로의 그 이웃을 봅니다. 자, 그리고 또 메르소의 현실에 대한 몰입. 이거를 잘 나타내는 대사가 있습니다. 너무나도 유명한 대사죠.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묻습니다. 너 왜 총 쐈어? 햇볕에 눈이 부셔서요.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, 사실? 사실은 정당방어예요. 칼을 본 거예요. 칼을 뽑아드는 걸 봤다 그랬거든요. 그런데 그 당시 그 현재 순간의 메르소는 그걸 느낀 겁니다. 햇빛이 눈부시다. 이 멋진 어떤 말인 것 같지만은 멋진 말이라기보다는 메르소의 너무나도 솔직함, 너무나도 진솔함. 이거 소름 끼치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재판 과정에서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현실적인, 현실에 충실한 인간. 우리는 대부분 현실이라는 건 없죠. 현실이라는 건 액체 같은 거예요. 흘러갈 뿐입니다. 우리는 대부분 고체 같은 과거에 두 발을 딛고 서서 기체 같은 미래에 우리가 과거를 그냥 던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. 현실은 그냥 흘러가고 우리는 보지도 못합니다. 근데 메르소는 어떤가요? 현실이라는 그 물을 용기에 담고 있습니다. 어떤 때는 사랑하진 않지만 결혼할 수 있어. 어떤 때는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. 또 어떤 때는 너무 지금 몸이 피곤해서 어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. 매력적이지 않나요, 메르소요? 저는 전반부의 메르소가 굉장히 매력적이고, 이거 진짜 난놈이다, 메르소는. 그리고 후반부에 막 그 감옥에서 약간 지랄 발광하는 거는 이게 약간 좀, 이건 좀 아니지 않나. 왜 이렇게 망가뜨렸지, 까미가 메르소를? 전반부의 메르소라면은 감옥에서도 그 현실에 집중해서, 감옥에서도 행복하고, 그런 감정적으로 막 들끓어오는 행복이 아니라 현재에 몰입하는 그런 메르소의 모습을 그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. 그래서 저는 21세기 이방인에서는 이 전반부 1부와 2부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요. 후반부의 메르소는 망가진 메르소, 그리고 전반부의 메르소가 우리의 이상,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전반부의 메르소, 이거 매력적인 인물이다. 나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은 한번 좀 사귀어보고 싶다. 고민이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뭔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. 뭔가 좀 깨달은 그런 성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까미가 부조리의 철학자잖아요. 그러면 제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?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세상은 부조리하고 내가 쓴 책을 그렇게 부조리하게 해석을 해도 까미는 고개 끄덕끄덕. 그리고 여기서도 부조리가 발생하는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21세기에도 이 부조리가 먹혀 들어가는 그런 자기의 철학이 아직도 살아있음에 만족하지 않았을까요?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